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입니다. 오늘은 무진일입니다. 누른 용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 되네요. 마음도 누렇게 변하는 그런 날인가 봅니다. 세상에는 참 너무나 어처구니 일들이 없는 일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가 계몽이 되지 않았다면 전혀 모르는 사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가장으로 그냥 지방의 철학자로 늙어갈 뻔했는데, 대통령님이 감사하게도 계몽을 시켜줘서 이런 방송도 하게 되었고요. 또한 뭡니까? 또 여러 이게 또 유튜브 속에서도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지 소위 말해서 유친이라 그러죠. 유튜브 안에서 만난 분들 유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이 동해 안에서 그냥 카메라를 보고 또 얘기를 좀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카메라를 보통은 햇빛을 반대쪽으로 돌리고 하는데 또 반대로 돌리고도 해봤습니다. 지금 동해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떠오르고 있네요. 해는 저렇게 여지없이 늘 변함없이 시간만 되면 떠오르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입맛 띄면 거짓말, 입맛 띄면 거짓말, 돌아서면 거짓말이고, 돌아서면 가짜고, 또 돌아서면 선동이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이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위반한 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23명, 또 그겁니까? 총기 한 5명 좀 된다 그러죠. 조국당이 한 2명.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 부의장도 보니까 테러도 있고 여러 가지 참석. 이자들은 또 이 범죄는 또 대단해요. 대부분 국가보안법의 테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해 치상 끔찍한 범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참 신기하고요. 또 박선희는 체제 체제 간첩이라며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보다 서열이 높다고도 얘기합니다. 북한 노동당의 어떤 이쪽으로 봐서는 더 서열이 더 높대요. 그래서 옛날에 박선희가 국정원에 있을 때 보니까 그때 국정원장이 딜을 캐니까 오히려 국정원장이 옷을 벗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끝발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이번에 홍장원이 메모를 가짜로 본인이 대피를 했다. 또 안 그러면 아예 이런 말을 아예 다 박선희의 글씨인데 홍장원의 글씨는 없고 그냥 지렁이 길 가는 거 상령 문자 몇 개 이거만 홍장원이 했는 거, 나머지는 박선희의 다 작품이다. 그러면서 이제 박선희가 고발한다 이래 하면서 오히려 분위기를 지금 리더시키고 언론 플레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변희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더치 변희재 대표가 고발해라. 누굴 고발하냐? 고발 안 하면 내가 니를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발하는 대상도 없어요. 누굴 고발하겠다. 그리고 변호사가 고발장을 좀 작성하고 있다 합니다. 고발장 작성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 고발장 작성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언론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고발 대상도 없고 고발 시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 장소도 없고 그냥 어느 변호사가 그냥 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참 웃기는 짬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참 이렇게 입춘이 지나면서 지금 우수 경칩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이 우수 경칩쯤에는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오신다 말씀을 드렸고요. 경천 동지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제 새로 나온 영화가 그것일까 이렇게 생각. 물론 영화도 한편에 또 이렇게 그러시고 많은 계몽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우리 김규리 변호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새롭게 덕꽃을 떠오르 있죠. 이분은 중고등학교를 다 고시 고시 공부를 해서 임용 학교 다니지 않고 공부를 했는 거죠. 스스로 독학을 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하대는 주로 공대가 유명한데요. 인하대로 들어가서 그것도 경영학을 전공하고 다시 사법고시를 해서 좀 시험 합격한 정말 자수성가 대기만성형의 아닐까. 요즘 애기 엄마로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전한길 쌤이 뜨고 그라운드 CC가 뜨고 또 다톤을 맺혀서 김규리 변호사가 애기 엄마로서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에서도 똑바른 소리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문영배인데 아주 또 독침을 놓는 그런 또 말솜씨, 또 그런 말을 잘한다는 건 머리에 지식이 많다는 거죠.
80세인데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 바깥에 일하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예, 입에서는 맴도는데 이거 저는 보다시피 대본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머리 속에서 나올라 한다 이름이 생각 안 나고요. 이 앞전에도 뭐 김영수 그지 않습니까? 지금 깜빵에 간 그 친구 그분이 바로 뭐 그분도 알죠. 그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에 넣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자가 지금은 지가 7년형 도로받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뭡니까 근순이하고 저 그 50억 크루베 그지 않습니까? 저거 딸도 아파트 대장동에 아파트 하나 받고 저거 해가지고 그런 거래 해서 지금 뭡니까 7년형을 받았잖아요. 그자가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그런 자죠. 그래서 건불 10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참 보니까 썩을 대로 썩은 이 나라가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모르고 그냥 깨구리가 25도의 물에서는 서서히 죽어간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잠식되지 않을까. 종중으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북으로 가고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윤 대통령 왜 지지율이 맨날 안 나올까? 왜 저렇게 안 나올까? 이런 생각만 가졌죠. 무엇 때문인지는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잘 나올 수 만한 거를 없애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자들이 지금 예산을 삭감식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은 삭감 못 시킬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안 시킬 겁니다. 또 국회 예산은 삭감 안 시킬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거는 절대 안 시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저기서 하는데 예산 삭감시키면 내 밥그릇 건너긴데 하겠습니까? 아마 천추만대를 지나가도 다른 예산은 다 삭감시켜도 저 입법부를 다 장악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삭감하는 일도 아닐 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 손을 안 댈 거다 이런 게 지론이죠. 어제도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집안 사는 길이 다 해먹는다고요. 믿을 만한 사람 뽑는다고 친인척을 뽑는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제대로 하든가 근무를 했거나 뭐 정해퇴직 했거나 이런 사람이 왜 저 옆에는 없었는지 천추의 한이 됩니다. 지금 친척들 중에도 취준생이 많이 있거든요. 집집마다 한두 우리 캥거루 자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에 막내들 보면 뭐 집집마다 캥거루 자식이 한두씩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또 직접 친척이 아니라도 친구들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전환기 쌤을 지나간 수많은 그 고시생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무원 하려고 한국사 공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하려면 한국사 필수거든요. 그렇게 참 수업열 내고 가서 원룸에 쪽방에 잠에서 공부를 해도 그래도 몇 수씩 하고 떨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또 구수를 했잖아요. 근데 구수할 필요 없이 똑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데가 어딥니까? 선거관리위원회다. 그죠? 아버지만 거기 근무하면 되고 아니면 아버지 친구가 저기 강릉에 근무하면 포항에 넣어주고 포항에 또 위원장은 저쪽에 넣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대한민국에 전부 지금 800명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법원장들이 다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지금 어제도 왜냐하면 문영배가 왜 여기는 그지 않습니까? 성역이 지역에다 건들지 마라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건들지 마라 했는 거는 법원장들도 아마 거기 자녀들이 엄청나게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보고요. 또 정재계에 얼마나 그저 많은 사람이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곳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법원장들이 그죠.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같이 겸직하니까 상근직이라는 게 뭔가 출근 안 하고 그지 않습니까? 이름만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래 하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속코리가 나오고 부정선거가 나오고 똑같은 용지가 나와서 그죠. 뭐 피어지니 안 피어지니 그죠. 이게 뭐 형상기억종이니 아니니 끝없이 지금 부정이 나오고 말이 많은 게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선거부정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자기들 이름을 잘 지으니까요. 내란 선동이다, 내란 수계다 이름을 지으니까 저도 이름을 지었죠. 철학자가 이름 더 잘 짓잖아요. 그래서 선거부정위원회다, 그죠? 민주당은 제가 더불어 터진당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더불어 터진당 안에서도 뭐 알게 모르게 저 안에 뭐 선거관리위원회 뭐 자제들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본인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 연결해서 뭐 좀 충분히 갖다 넣을 수가 있겠죠. 홍정원이가 박선인이가 안 만나면 못 냈습니까? 요즘 글씨 못 봐서 보좌관 시키면 되고 그죠? 누가 요즘 자기가 그런 요직이 있는 사람 자기 직접 움직입니까? 다 보좌관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나는 박선인, 홍정원이 연락한 바 없다. 이게 참 세상에 이런 시대에 꼭 자기가 움직여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뭐 그 정도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학벌을 가진 그런 자들이 그런 머리 못 쓰겠습니까? 그 택도 하는 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꿈의 직장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에는 그냥 백지만 내면은 오히려 감독하는 사람이 점수를 적어서 내주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땅지고 헤엄치기죠. 이 바닷가에 그냥 그죠? 땅지고 헤엄치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집집마다 취준생이 있고 정말 뭡니까? 국어 공무원이라고 해보려고 지금 몇 수씩 공부하고 원룸비 들여서 아버지는 용돈 받아서 주는 아버지 농사지어서 주는 아버지들이요 고기 잡아 주는 해녀들이 그 학비 대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룸비 지방에서는 원룸비 따로 줘야죠. 용돈 따로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술값은 맨날 모자리죠. 고학생들이 그렇게 모자리지만 또 한 번에 붙습니까? 몇 수씩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에 캥거루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어제 방송을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선거관리위원회 근무 못했는지 우리 삼촌이 우리 외삼촌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 근무하면 논스톱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딸도 공무원이거든요. 지금도 허리가 아프대요. 그때 공부하는 시절에 너무 허리에 의자에 많이 앉아 있어서 제가 요즘 어제도 집에 와 있는데요. 미안해 죽을 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선거관리위원회 못 다녔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에 여기 조금 요직에만 조금 그저 있어도 뭐 한 명이 없는 건 일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뭔 짓을 하더라도 그럼 저 안에 부정부패가 이으면 그냥 있겠습니까? 서로 주고받든가 아니면 금전으로 충분히 그저 우리가 뭐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냥 뭐 이어주겠습니까? 여기에 또 어떤 회사에 노조 같은 데 있는데도 여기 지방에서도 1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마 그런 직장에 있는 데는 그죠. 1년 연봉은 최소한 좋겠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친척이나 외삼촌이나 주변에 누가 선거관리위원회 못 다닌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것이 3일 내일 모레 그죠. 3월 1일 날 또 이렇게 대대적인 탄핵 반대 집회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그저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이 그나마도 천만다행이다. 이것은 바로 불을 붙이는 청소년들에게 또 2030 그죠 지금 대학생인데 불 붙이는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죠. 예, 그냥 군대 얘기하고 취업 얘기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런 내용이 아마 전국과 방방곡으로 여기 풀숲에 불 붙듯이 여기 불 붙으면 순식간에 번져 나가. 여기 보면 다 산불 조심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식간에 덜불처럼 번져나간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 이제는 전부 진짜 불거가 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뭐로 뭐 우리 문자 폭탄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게시판 아마 오늘부터 아마 난리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또 법을 개헌을 해서라도 더 이상 저런 관리위원회 선거 부정위원회죠. 저런 자들이 있어서 안 되고 또 저런 기관이 있어서 안 되고 모두가 공평한 나라가 되어야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 자제는 이름만 내면 속득하고 1등, 2등도 다 떨어지고 최고 밑에 꼴비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세상이 되지는 않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자기도 모르게 떨어진 그 자제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어제 그런 뉴스를 보면 내보다 공부 못하고 좀 그냥 묶어 놓다가 제가 아버지가 선거관리위원회 다닌다는 목적으로 저거 외삼촌이 다니고 저거 삼촌이 다니고 아버지 친구가 다녔다는 이유로 그냥 논스톱으로 그죠. 백지를 냈다면 백지 내가 제가 점수를 제가 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왜냐하면 믿는 사람 뽑는다고 친인척을 뽑는데요. 자, 우리나라 헌법기관이 믿는 사람 뽑아서 좀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일 또 뭡니까 28일 오늘이죠. 오늘 바로 김계리 그 변호사가 아마 전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강사로 나오신다 그럽니다. 그분이 참 고학을 하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또 변호사가 됐는데 또 이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주 애기 엄마로는 많이 뜨고 있습니다. 멋진 강연을 기대합니다. 또 어제 좀 영화도 힘내라 대한민국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개몽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원래 참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정말 기대가 됩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걸어서 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죠? 이런 유튜브를 봐주는 것도 애국이고 또 참 몸가시는 분들 십시일반 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금 곤욕을 치르는 대학생들 구해주는 그죠? 십시일반 능력되는 대로 구해주는 것도
애국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이든 어디든 꼭 서울에 안 가도 지방에 요즘 타는데 반대 집회한 데가 많거든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가야 되고 또 모두가 영화는 한 번쯤 다 봐야 되고 어제 저도 일본어로 봤는데 영화가 정말 볼만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개몽이 됐고 우리나라에 정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영원히 없었겠죠. 지금 또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저자들이 만약 정권을 잡으면요, 우리 계엄을 10번에도 막을 재간이 없어요. 또 무슨 법을 입법을 해도 우리 쪽수가 모자라서 그냥 부정을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카트를 안 하겠죠.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각 안 해버리고 그죠? 다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나라 지금 이런 카톡이 앞으로 영상도 이제는 구경 못합니다. 다 조사하니까요. 다 벌금 매겨버리면 이게 바로 공산 주가로 가고 바로 세세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절대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빨리 불거진 것이 천만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봉쌤 TV입니다.